전용이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회가 승부를 넘어 아시아 스포츠의 부양을 이끌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스포츠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공은 동글고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라며 선수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구속하며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씨 소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출범 석 달 만에 종합특검이 처음으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고위급들이 구속되면서 해당 의혹 수사에 일단 탄력이 붙었습니다. 특검이 가장 먼저 하려는 일은 구속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입니다. 김 전 실장과 비서관들은 서로에게 예산 불법 전용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연휴 안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예산 전용의 피해자격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조사를 마친 만큼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저공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이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으로 겨누고 있는 건 김건희 씨입니다. 행안부 예비비 28억 원이 관저공사비로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검이 최근 확인한 김 씨의 한남동 공관촌 답사 정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관저 부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김 씨의 답사 이후 부지가 바뀌었고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행안부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겁니다. 한정된 구속기간 안에 특검의 수사망이 의혹의 정점 김 씨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법원이 최상병 순직 사고에 대해 당시 군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최상병 사건은 이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로 풀리는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까지 의혹 전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법원은 김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최상병 순직 사고 책임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최상병 특검은 최상병 사건의 시작이었던 순직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수사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 사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추동 수사 결론을 보고받고 경로해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최상병 특검의 대표적 본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자 질책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로의 원인이자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로비 의혹은 빠진 구멍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 전 사단장이 김건희 씨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욱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종교계 등을 통해 자신의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지금은 종합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의혹 전체를 규명하는 마지막 터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의 이틀째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는 DX부문 직원들은 합의안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노무 갈등 역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이틀째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들은 초기업 노조 57,000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000여 명 등 65,000명.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결결되는데 조합원대 특별 성과금을 받게 되는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 결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반발 기류는
이런 모바일 DX 부문 직원들의 부결운동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런 회사 내에서 절대적인 빈곤도 아프지만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그 분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DX 부문 직원들이 부결 움직임 일환으로 DX가 주축인 동행노조에 대거 가입한 가운데 반도체 조심의 초기업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동행노조는 투표권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이에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서며 잠정을 위한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투표권 배제 논란과 사업부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며 노노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재시민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업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주주 측에서는 투자 위축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서를 보면 성과급의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사업 성과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합의안에 최종 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 계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인데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받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주주조차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노조가 세정 개념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가져가는 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업 경영의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성과급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가는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경제학을 어떻게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른 대기업 노조들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2년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HD 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엘렉트릭 노조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지급 여력이 있는 기업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확산할 경우 투자나 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규모가 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성과급 격차가 더 벌어져 산업 전반에 임금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의 핵심 화두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영향과 유족을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장 내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 회장 등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 등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사전에 알았는지 5.18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를 대상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판에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관에서야만 처벌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소송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충성 자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액수의 그런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혼자서 추월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